네, 이번 주 주요국 22개국이 차례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경계감이 깃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이분과 함께 볼게요. 자, 발로 뛰는 숨은 고수입니다. 글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과 함께 잠시 후에 또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해 주신 종목들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6% 계속해서 1%대 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5% 강세 속에서 오늘 소부장단의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시연이 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4%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2차 전지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5% 넘게, 소재단의 종목들도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6.19%, 에코프로비엠 5.93% 하락이고요. 에코프로도 4.75%까지 낙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도 전반적인 조정, 자동차 섹터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부품주들 상승 속에서 기아도 0.84%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조선과 해운 쪽도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어두웠던 반면에 지금은 2%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선해운, 건설기계 쪽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은 섹터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김주영 연구원님과 함께 이전에 살펴봤던 종목의 리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 만나봤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최고가 기준으로 16.8% 상승 흐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빠지고 있어요. 지금 21,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아직은 더 살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제시했던 목표가는 아마 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아직은 더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OLED 탑재량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전달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6세대 생산 라인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그로 인해서 또 다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아직 수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나페스 이제 OLED 탑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김주영 연구원께서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룸이 좀 남아있는 만큼 이 종목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홀딩 관점 괜찮아 보인다라고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를 통해서 만나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열어봅니다. YMT인데요. 돌아온 유리기판의 시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을 해주신 종목인데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기 전에 자, 지금 탐방기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화학 소재입니다. 어제도 사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대 브로드컴의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냐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는데 화학 소재 이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일단 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이 화학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PCB에 들어가는 그 화학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랑 전자부품 제조에 주로 사용이 되는 화학 소재들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보통 이제 얘기하는 최종 표면 처리 화학 소재와 그리고 동도금 화학 소재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최종 표면 처리는 보통의 처리된 기판과 그리고 부품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화학 소재를 더 씌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납품하는 게 이 YMT라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동도금 화학 소재 같은 경우에는 PCB에서 회로를 만들 때 전기적 신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동도금을 이제 동도금을 하게 됩니다. 그 동도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들을 납품을 하는 게 동사의 YMT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주요 고객사는 보통 삼성전기와 같은 이 글로벌 PCB 제조사와 그리고 글로벌 IT 세트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본이랑 독일에서 점유하고 있었던 국내외 화학 소재 시장을 이제 순수 독자 기술로 진입을 한 회사이다 보니까 기술력 자체는 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학 소재 기업으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유리기판 동도금 이 부분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거나 저희 앞서서 살펴본 부제가 돌아온 유리기판의 시간이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유리기판 동도금 이건 뭔가요? 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신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신사업 중에서 유리기판 제조 공정 과정에서는 대체로 이제 TGV 공정 그리고 구리 도금 공정, 그 다음에 그 회로를 형성하는 공정, ABF 필름을 이제 부착하는 공정, 싱귤레이션 공정이라 해서 이 공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유리기판이 제조가 됩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의 제조를 만드는데 구리 도금 공정을 이 회사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동도금 방식이 TGV를 뚫어놓은 그 방식에다가 그 B와 P를 동도금을 이제 완벽하게 씌워가지고 정기적 연결을 해주게 만드는 게 이 동사의 기술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유리기판을 개발하는 고객사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컨소시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컨소시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납품을 하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양산이 되기만 한다면은 그에 따른 매출들이 분명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리기판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그 전방 고객사에서 양산이 본격화된다면은 그에 따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유리기판을 주목하시게 된다면은 YMT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기존에 사용하던 기판의 소재라기보다는 이게 좀 전반적으로 새롭게 차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방종경강님께서 유리기판이 발열이 적다지 또 이런 코멘트도 남겨주셨거든요. 네, 자, 그런 만큼 지금 컨소시엄이 이미 형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양산만 된다면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아진 상태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로 이어가 볼게요. 자, 턴어라운드인데 어쨌거나 실적이 좋아야만 이제 내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종목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지금 썩 좋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그에 따른 상승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전방 시장에서 작년에 이제 적자를 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규 사업을 이 유리기판 외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업들도 하다 보니까 좀 시장성이 없고 좀 성장 전망이 안 좋은 부분에도 좀 철수를 하는 지금 상황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아끼고 있는, 세이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라서 좀 적자폭이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PCB 전방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좀 다양한 곳에서 매출을 좀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FPCB 중심에서 이제 보통 납품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MLB 패키지 그리고 전장 시장 등 다양한 시장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투자된 비용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매출도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또 기존에는 모바일 통신 분야 시장에서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시장 쪽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로 영업이익이 또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약품 시장 자체도 이 회사에서 얘기했을 때는 지금 950억 정도 나오는데 26년도까지는 한 1,300억 원 정도 수준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매출이 올라가면서 같이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유리기판도 보시면서 실적도 같이 보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기술력, 그런데 실적도 잘 나와야만 우리가 매력적으로 이 기업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2023년도의 실적은 그렇게 좋진 못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실적이 돌아선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10,000원, 11,000원, 11,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좀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성장성이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좀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3,000원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발굴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에서 좀 긴 목표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YM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이 돌아서기를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전략으로서 13,000원의 목표가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엑셈입니다. 국내 1위 DB 튜닝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DB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또 엑셈 탐방기 사진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회사가 또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피아노도 이렇게 자리하고 네. 있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엑셈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DB 관리, DB 튜닝을 또 앞서서 저희 부제로 살펴봤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 성능 관리를 해주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으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최적화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데이터 접근이 좀 느려지는 편이 있는데 그 데이터 성능 관리라는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업체가 이 엑셈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주고 라벨링을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도서관의 사서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주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옆에 보시다시피 이제 맥스게이지하고 엑셈1 이 대표적인 두 개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기반이라고 해서 기업 자체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를 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엑셈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랑 온프레미스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접근하는 게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는 게 이 회사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속도가 좀 느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느려지는 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엑셈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엑셈1인데 앞서서 좀 전반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조금 더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엑셈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했다시피 이제 그 온프레미스 기반의 그 방식과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를 모두 다 포괄적으로 관리해주고 성능을 좀 어느 정도 높여주는 솔루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신제품입니다. 이제 올해 4월 정도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기업과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자체 서버를 가지고 온프레미스를 가지고서 클라우드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온프레미스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식으로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요에 이제 모두 다 대응하기 위해서 엑셈1을 지금 이 회사가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맥스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방식이었는데 이 온프레미스에서는 거의 국내 압도적인 1위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거의 55%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엑셈1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맥스게이지를 사용하던 고객들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L전자, 그리고 K금융, 광역지자체 등에서 고객사 18곳을 이제 확보를 했다고 지금 회사 측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에 이제 GS 인증이라고 해서 국가 자체에서
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GS 인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주요 고객사 중 이제 GS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그 공공기관 쪽으로 적극 공략할 수 있는 계획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여 개의 고객사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동사 입장에서는 영업망이 이미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이제 이거를 고객사 수요에 맞춰서 팔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XM1에 따라서 매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버와 클라우드를 통합해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솔루션 XM1을 영위하면서 지금 특히 보안 쪽에 강화되어 있는 온프레미스 영역에서의 1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고객사인데 앞서서 언급을 살짝 해주셨습니다. 어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고객사 같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를 다양하게 지금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고객사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이제 금융사 모두 금융사 대부분 그리고 한전, 행안부, 공공기관 같은 지역 지자체까지 포함한 공공기관들 그리고 중국 현지은행을 포함한 해외까지도 지금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객사도 이제 이로 인해서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3년도에 신규 고객사 한 77곳이 늘어났었는데 올해가 3분기까지 봤을 때 한 45곳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B 성능 관리 특성상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다른 솔루션을 전환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환 비용이 좀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고객사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설이나 유지 보수를 할 때는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 대형 고객 증설 그리고 유지 비수 매출 같은 경우에 전체 한 55%,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유지 보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객사가 신규 고객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 회사가 좀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알아갑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한 번 확보하면 그 고객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해 주신 셈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목표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저는 3,000원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액 부분에서는 좀 사상 최대 매출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반해서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괴리가 가치와 이제 가격의 괴리가 좀 큰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3,000원은 최소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은 또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길게 가져가도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예, XM 목표가로 3,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 실적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3,000원 기억하시면서 XM이라는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화요일의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